그런 약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제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품인데요. 네. 혹시 그런 약을 드시고 있다면은 한 20-30%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제를 드시는지 좀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만일 그 약제라고 한다면 그 약을 중단하면은 수주 안에 기침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럼 이게 병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먹고 있는 약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오해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감기에 관해서는 오해와 속설들이 참 많죠?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감기를 이기는 방법들, 감기에 대한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감기에 효과가 있나요? 소금물, 감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은 예로부터 소독 효과가 있고 점막을 또 좋게 하는 효과가 있고 가래를 또 삭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예로부터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그 감기에 걸려서 인후가 아프거나 할 때 소금물을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를 통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녹차에 레몬을 넣어 먹으면 감기에 좋다고 하는데 녹차와 레몬이 정말 감기에 도움이 될까요?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레몬에도 비타민C가 많고 녹차에는 레몬보다 약 5배 정도 또 비타민C가 많습니다. 특히나 녹차에는 또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면역작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을 섞어 먹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팔을 부어서 목에 붙이면 감기가 낫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팔을 목에 감는다. 과연 그 효과는? 파는 예전부터 나쁜 기운을 발산시켜주기 때문에 초기감기에 많이 쓴 한약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파를 부어서 목에 감싸면 큰 효과는 없고 고운 팔을 목에 감는 것은 잘못된 상식. 하지만 대파 중에 그 밑에 하얀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생강, 대추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끓여서 복용을 하면 맑은 콧물이 나오는 초기 코감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하게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좀 내면은 감기에 좋은가요? 감기로 으슬으슬 추울 때 땀을 빼는 것이 좋다. 한약에서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으실으실 좀 춥거나 이렇게 열감을 느낄 때 땀을 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력이 튼튼하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좋은데 평소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체력이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소 건강 상태나 체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땀 내는 방법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걸리는 만큼 흔하게 퍼져 있는 감기 속설. 무조건 따라하기보단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감기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인 감기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속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기침을 하는데 해도 너무 오래 하는, 너무 오래요. 3주 이상 하는 만성 기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흔히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그 주요 그런 장기가 기관지랑 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주요 호흡기 질환 첫 번째는요. 네. 자. 기관지 확장증이 있네요. 네, 여기 좀 기관지 덜 확장증. 떨어졌는데 네.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가 좀 넓어진다는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김 교수님? 예,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기관지가 넓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대개 예전에는 감염성 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폐렴이나 결핵 등에 걸리고 난 다음에 기관지가 상처가 나서 기관지 말단부가 넓어지는 병입니다. 넓어지고 나면 가래나 분비물이 그대로 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복적인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기침, 가래, 고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런 감염성 질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빈도가 줄어서 다행인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 일단 있고요. 네, 정기적인 관리를 네.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폐질환으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는요. 폐렴과 폐결핵.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히 폐렴이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네, 폐렴이 우리 한국인들 사망 원인 중에서 6번째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환입니다. 그렇게 높아요. 예,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어떤 빈도는 발생률은 급증하고 있는데 한 50대 전후로 해서 사망률이 10만 명당 한 3.2명이라고 한다면 한 75세 정도 되면은요.